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11월 초 거리의 가로수는 이미 잎을 반쯤 떨어뜨렸고 차가운 바람이 건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한성전자기술 본사에서 막 퇴근한 김준서는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40층 펜트하우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40세, 전자공학 박사, 20년간 전력 시스템을 다뤄온 기술자. 그는 자신이 만든 회로가 어디서 과부하를 일으킬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김치찌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갈비찜, 아내 민지가 특별한 날에만 만드는 요리였습니다. 준서는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식탁이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8살 막내 다혜가 달려왔습니다. 준서는 딸을 안아올리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엄마가 손님 온대요. 손님. 준서는 민지에게서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혜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화장이었습니다. 손님이 온다면서요. 민지가 거울 속에서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아, 깜빡했네. 회사 동료 한 명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회사 동료? 응, 박지훈 씨. 얼마 전에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분이에요. 준서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민지가 회사 동료를 집으로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칠시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지훈 씨.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높고 밝고 어딘가 설렜습니다. 준서는 신문 너머로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 손에는 와인 한 병. 그의 얼굴에서 준서는 뭔가 낯익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지의 오래된 사진 속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서는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서, 민지, 지훈, 그리고 두 딸. 13살 나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다혜는 낯선 손님을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 술 좀 따라 드릴게요. 민지가 와인잔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손에 스쳤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준서는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민지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매일 밤샘 작업이었는데 없었으면 못 끝냈을 거예요. 밤샘 작업. 민지는 지난 한 달간 귀가가 늦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라고만 했습니다. 준서는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부산이요. 서울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가족은? 혼자 살아요. 짧은 대답들. 그러나 민지는 계속 웃었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준서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8시 20분,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또 누가 와? 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더 올 거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김태연이었습니다. 준서의 형. 한성전자기술의 공동 소유주. 늦어서 미안. 태연이 재킷을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볼키스를 했습니다. 준서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형과 아내는 언제부터 그렇게 친밀했을까요?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태연이 지훈과 악수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준서는 테이블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지훈 씨를 알아요? 침묵이 왔습니다. 1초, 2초, 3초. 아, 민지한테 들었지. 회사 후배라고. 태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준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민지가 지훈을 지훈 씨가 아니라 지훈아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형이 와인을 따르며 민지의 어깨를 스치는 것을 봤습니다. 지훈이 민지를 민지, 누나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9시 10분,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준서 씨 질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준서의 머릿속에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전기회로를 다뤄온 그는 알았습니다. 시스템 과부하의 징후를. 전압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 약한 부분이 먼저 터진다는 것을. 그는 냅킨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실례하겠습니다. 다들 편하게 드세요. 어디 가요? 민지가 물었지만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재킷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나리가 아빠라고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준서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산하는 기술자의 눈이었습니다. 회로가 고장났습니다. 그렇다면 고쳐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망가진 부품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준서는 차키를 꺼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남은 세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방금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조용한 남자를 어떻게 깨웠는지. 전기기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순간 모든 것이 타버린다는 것을. 준서는 강남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계는 밤 10시 47분을 가리켰습니다. 엔진을 끄자 정적이 왔습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식탁으로, 그 웃음소리들 속으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1분 후 다시 울렸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이것도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나간 거예요? 준서는 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개월 전, 민지가 저녁 7시에 퇴근한다고 했지만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라 미안해요. 그녀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준서가 아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향수예요? 응? 아, 회사 화장실에 비치된 거. 손 씻다가 묻었나 봐. 민지는 샤워하러 갔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가방을 봤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호텔 키카드가 보였습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객실 번호 1204. 여보, 수건 좀 가져다 줄래요? 준서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2개월 전, 혜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류 전달. 하지만 준서가 화장실에 가 있는 5분 사이 태연과 민지가 부엌에서 속삭였습니다. 준서는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조심해야 해. 준서가 눈치챌 수도 있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그들이 웃었습니다. 준서는 기침을 하며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TV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전, 준서의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 민지의 것을 빌렸습니다. 메일함을 열 생각은 없었지만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일 제목. 어젯밤 정말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발신자, 박지훈. 준서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클릭하려는 순간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 노트북 쓰는 거야? 응, 내 거 먹통이라서. 아, 그래? 근데 급한 거 있어서 내가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민지가 노트북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준서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바보였습니다. 신호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두 딸을, 집이라는 안전함을.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오늘 밤 식탁에서 그들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준서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창구로 향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준서는 한성전자기술 본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책상, 정리된 서류,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는 사진을 떼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8시 15분, 안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부장, 53세, 23년 군 복무 후 제대, 한성전자에서 7년. 준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부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 1년간 민지 씨 회사가 우리한테 청구한 모든 작업 기록을 뽑아주세요. 날짜, 시간, 청구 금액, 작업 내용 전부요. 안 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회사 출입 기록도요. 특히 야간. 알겠습니다. 안 부장이 나갔습니다. 30분 후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민지의 회사 브릿지 마케팅이 한성전자에 청구한 긴급 작업이 총 23건이었습니다. 모두 야간 재고 점검, 긴급 시스템 유지 보수, 마케팅 자료 촬영. 준서는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긴급 작업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8월 12일 오후 9시 37분. 화면에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지훈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1층 로비를 지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창고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서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0시 22분 그들이 나왔습니다. 민지의 손에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다음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8월 19일. 같은 패턴. 민지와 지훈. 그러나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준서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형이 사무실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3분 후 나왔습니다. 준서는 23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민지의 긴급 작업은 태연이 출장 간다고 말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재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태연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열었습니다. 부산 출장이라고 했던 8월 19일. 카드는 서울 강남구 레스토랑에서 사용됐습니다. 민지 회사에서 도보 3분 거리. 제주도 출장이라던 9월 5일.
카드는 서울 서초구 호텔에서 결제됐습니다. 준서는 프린터를 켰습니다. 모든 파일을 출력했습니다. CCTV 스크린샷, 카드 내역, 출입 기록, 청구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김수민을 찾았습니다. 여동생, 변호사,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혈육. 오빠? 수민아, 시간 있어?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점심 가능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12시에 강남역 우리 단골 중식당에서 볼까?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서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0년간 그는 전기를 다뤘습니다. 전류는 저항이 가장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태연은 욕심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회로가 끊어지면 전류는 역류한다는 것을. 준서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규칙을 정할 차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속 준서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강남역 지하 2층 황룡각 중식당. 준서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시 정각 김수민이 들어왔습니다. 34세. 날카로운 눈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혼 전문으로 7년째 일하는 변호사.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거짓말. 웨이터가 물을 놓고 갔습니다. 수미는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일인데? 준서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CCTV 스크린샷이었습니다. 민지, 지훈, 그리고 태연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호텔 카드 결제 내역, 출장 기록과 실제 위치의 불일치, 23건의 야간 출입 기록. 수민은 서류를 다 보는데 8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실해. 내가 직접 확인했어. 형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이혼은 문제없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끝날 거야. 그것만이 아니야. 뭐? 형을 회사에서 내보내야 해.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그건 가능하지? 법적으로는 가능해. 횡령이나 배임 증거가 있으면. 하지만 형은 4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 엄마가 20% 가지고 계셔. 수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오빠 편을 들 거라고 확신해. 엄마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셔. 준서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형이 회사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 그날 오후 3시, 준서는 은행 3곳을 방문했습니다. 민지와의 공동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도 정지시켰습니다. 집 열쇠도 교체했습니다. 오후 5시,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카드가 안 돼. 무슨 일이야? 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얘기 좀 해요. 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수민이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혼 소송, 사유, 간통과 유기, 첨부 자료 67장. 준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창문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
태연이 준서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준서야, 잘 지냈어? 준서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갑게 왜 그래? 형인데. 태연은 책상 앞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민지일 말이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준서는 키보드를 멈췄습니다. 천천히 태연을 쳐다봤습니다. 오해요? 그래. 지난번 저녁 식사 말이야. 너무 갑자기 나가서 다들 당황했어. 그래서요? 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지랑 나는 그냥 회사 일로 아는 사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요. 준서야. 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족이잖아. 우리. 이런 식으로 삐걱거리면 안 되지. 준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형 지분 매입 제안서요. 태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2억? 너 미쳤어? 시장가예요. 시장가는 개뿔. 우리 회사 작년 순이익만 4억인데. 그래서 공정한 가격 아닙니까? 태연은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야, 김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업 제안이요. 이게 사업 제안이야. 이건 협박이지. 준서는 팔짱을 꼈습니다. 협박이라니. 형이 주식을 팔고 싶으면 팔고 아니면 말고요. 선택은 형 거예요. 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떡해요? 태연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준서에게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너 기억하지? 모릿은 계약. 우리가 뭘 했는지.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사 보고서 조작한 거. 자재비 부풀린 거. 전부 내 사인이 들어가 있어. 네가 날 건드리면 나도 너 가만 안 둬.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형, 지금 저한테 뭐라고 했죠? 뭐? 준서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검사 보고서 조작한 거. 자재비 부풀린 거. 준서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나가세요. 준서야, 잠깐. 나가라고요. 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아서서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태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수민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받았어. 이거 대박이다. 쓸 수 있어? 당연하지. 배임, 횡령, 사기. 형사 고소까지 가능해. 준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왜? 형한테 선택권을 줄 거야.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감옥 가거나. 수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진짜?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태풍의 눈은 항상 고요하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준서는 집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벽돌 하나. 그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급출발했습니다. 어두워서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종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연의 BMW였습니다. 준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재물 파손입니다. 2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30분 후 CCTV 확인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깨진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은 실수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이제 또 하나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새 항목을 적었습니다. 11월 8일 재물 파손, 가해자 김태연, 증거 CCTV, 경찰, 신고, 기록.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연은 방금 퀸을 잃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성전자 기술 본사 12층 회의실.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석, 김유진, 그리고 김태연의 변호사. 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유진, 67세. 한성전자를 20년 전 남편 없이 키워낸 여자.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벽에 스프레드시트가 떴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태연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김준서 이사의 지분 40%를 2억 원에 매입하고자. 닥쳐요. 김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형제를 배신했습니다. 그 아들의 변호사가 내 앞에서 협박성 제안을 하고 있고요. 유진은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증거 보여줘. 준서는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CCTV 영상. 태연, 민지, 지훈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 8월 12일. 태연 이사는 부산 출장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파일. 신용카드 내역. 같은 날 밤 11시 강남구 레스토랑에서 68만 원 결제. 다음 파일. 호텔 영수증. 9월 5일. 제주도 출장. 실제로는 서초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1박. 유진의 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계속해. 준서는 23건의 거짓 출장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별로. 금액별로. 마지막으로 준서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검사 보고서 조작한 거. 자재비 부풀린 거. 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일방 동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녹음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유진은 일어섰습니다. 김태연 이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상정합니다. 사유, 배임, 횡령, 회사 평판 훼손.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절차상. 20% 지분 보유자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유진이 변호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반대하시겠어요?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투표는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찬성 60%, 반대 0%, 기권 40%. 태연의 지분은 동결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민지는 나리와 다혜의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쥐고 저는 애들 엄마예요. 데리고 가야 해요. 교감 선생님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서류 공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냥 임시 서류예요. 급하게 발급받아서 죄송하지만 부친의 동의 없이는 제가 친권자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지에게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그 서류 위조예요. 민지가 뒤돌아봤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 남편 아닙니다. 준서는 교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법원 명령서, 친권 임시 정지. 민지 씨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법원은 제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교감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애들만은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준서는 돌아섰습니다. 애들 좀 보게 해줘요. 한 번만. 제발. 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민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민지는 문서 위조와 미수유괴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준서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11월 20일 준서의 핸드폰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준서야, 나 성민이야. 민지 애기 들었어. 좀 심한 거 아니야? 준서 씨, 저 지영이에요. 민지 언니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한 번만 기회를. 야, 김준서. 너 진짜 이러는 거야? 15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준서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성민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준서야, 얘기 좀 하자. 준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5분. 민지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애들도 있는데. 잘못이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데요? 그게 너도 알잖아. 나는 몰라요. 말해보세요. 성민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이랑 그 남자랑 간통이요.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아, 그리고 애들 유괴미수. 준서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혹하다고요? 준서야, 그래도. 성민 씨. 준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민지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불쌍한 아내 역할? 남편한테 버림받은 피해자? 민지가 우리 회사 재고 창고에서 형이랑 뭘 했는지 말했어요? 제 사무실 컴퓨터에서 뭘 훔쳐갔는지 말했어요?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한쪽이 명백히 잘못했을 때 중립은 그냥 비겁함이에요. 준서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12월 15일.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 0%. 양육권 준서. 면접 교섭권 월 1회 감독 하어용. 민지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부축해서 나갔습니다. 준서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응. 어때? 준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후련하지는 않네. 그럴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형은 내일 회의 있어. 엄마가 최종 결정 내릴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준서는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나리가 밥을 듬뿍 떠서 동생 그릇에 놓아줬습니다. 아빠. 다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서 살아. 왜요? 어른들 사정이야. 우리 잘못이에요? 준서는 딸을 안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다혜가 아빠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남았습니다. 12월 20일 안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태현 씨가 회사 계좌에서 1억 2천을 인출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준서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유령회사 3개를 통한 우회 인출입니다. 준서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형한테 연락 닿아요? 피하고 있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권을 주세요. 돈 갚고 조용히 떠나거나 횡령으로 고소당하거나. 알겠습니다. 3일 후 태연은 집을 팔았습니다.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2월 14일 준서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사는 안정됐습니다. 안 부장이 태연의 지분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준서 씨. 저 지훈이에요. 박지훈.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거절하겠습니다. 제발요. 딱 10분만. 준서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스타벅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서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2월 15일 오후 3시. 강남역 스타벅스 2층 구석자리. 준서는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갔습니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시 10분 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3개월 만에 본 지훈과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코트, 떨리는 손.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앉았습니다. 커피는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네. 그게. 지훈은 손을 비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태연 씨가 계획한 거였어요.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민지 씨랑? 저랑? 전부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 7월, 태연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당시 저는 빚이 많았어요. 마약 전과도 있고 일자리도 없었고. 준서는 팔짱을 꼈습니다. 태연 씨가 제안했어요. 민지 씨를 유혹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목표는 준서 씨와 이혼시키는 거였대요. 왜요? 준서 씨를 회사에서 몰아내려고요. 이혼으로 정신없게 만들고 그 사이 준서 씨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했대요. 준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돈 받고 제 아내를 유혹했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 씨가 진짜로 저한테 빠졌어요. 그리고 저도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라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진심이 돼요? 저도 알아요. 변명 안 할게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 그만두려고 했어요. 민지 씨한테 진실 말하고 태연 씨한테서 떨어지려고. 그때 태연 씨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자기도 민지 씨랑 자고 있다고.
준서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태연 씨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민지 씨를 준서 씨한테서 떼어내고 동시에 민지 씨한테서 회사 정보를 빼내려고.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서요. 민지 씨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태연 씨는 도망갔고 저는 비겁했어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냥 준서 씨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태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 미국 애리조나래.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태연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민지의 약점, 지훈의 절박함, 준서의 신뢰, 완벽한 회로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더 나은 기술자라는 것을. 3월 1일 한성전자기술 본사. 새로운 사인이 걸렸습니다. 대표이사 김준서, 이사 안철수, 안부장은 이제 파트너였습니다. 그의 25% 지분은 정당하게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안 이사님.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준서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한 책상, 정돈된 서류, 벽에는 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리와 다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월 20일, 준서는 학교 앞에서 딸들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정각, 나리와 다혜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다혜가 안겼습니다. 나리는 조금 멀찌감치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13살, 이제 조금씩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 떡볶이. 나리는 아빠가 정해요. 준서는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빠, 나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아질 거죠? 준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고 딸과 눈을 맞췄습니다. 이미 괜찮아. 진짜요? 진짜야. 우리 셋이 있으면 돼. 나리가 아빠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준서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다혜도 달려와 끼어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부서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4월 30일, 준서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는 뜯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과든 변명이든 애원이든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수민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민지 근황 들었어? 들었어. 부모님 집에서 산대. 치과 리셉셔니스트로 일하고. 그래. 태연은? 연락 없어. 아마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려나 봐. 준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빠. 응. 후회해? 이네? 이렇게까지 한 거. 준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왜? 진실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거짓 위에 세운 건 언젠가 무너져. 나는 그걸 빨리 끝낸 것뿐이야.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 전화를 끊고 준서는 딸들 방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야기 읽어줄까? 네. 준서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딸들이 양옆에 붙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혜는 잠이 들었습니다. 나리는 아빠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빠. 응? 사랑해요. 준서는 딸의 머리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6월 15일. 한성전자 기술은 새로운 계약을 따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 프로젝트.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준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지난 6개월의 기록. 배신. 증거. 법정. 판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백지였습니다. 준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새로운 시작.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20년간 전기를 다뤘습니다. 회로를 설계하고 고치고 재구성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망가진 부분은 제거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다시 전류를 흘렸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준서는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앞으로